반갑습니다, 여러분. 앵지 유니버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홈화면에 떴다면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주제인 AI와 AI가 앞으로 가져올 엄청난 파급력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게 된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발자국 앞서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제 채널은 구독자가 1000명 언저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영상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신 소수의 선택받은 여러분들만은 앞으로 AI와 로봇이 바꿀 미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제 설명을 드리자면 로봇을 전공했고 로봇 개발자로 현직에서 6년간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개발하고 있는 이 로봇이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근 들어 근 1년 정도간 이거 정말 어쩌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런 것일까요? 바로 AI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오픈 AI사의 챗GPT가 세상을 뜨겁게 달구면서 저희 회사는 물론 구글, 네이버 등등 수많은 회사에서 앞다투어 대형 언어 모델 LLM을 이용한 챗봇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목할 내용은 오픈 AI사의 AI가 아니라 테슬라의 AI 기술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 채널에서 딥러닝의 대부 4인방이 말하는 AI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 영상이긴 하지만 이 영상에도 많은 인사이트가 담겨 있으니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AI의 향후 발전 방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텍스트 기반으로 인지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과 지각과 운동제와 같은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돌아가는 방향 두 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대부분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첫 번째 방향을 향해 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테슬라는 명백히 후자인 AI 기술을 활용하여 리얼월드, 즉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색깔이 있는 블록을 구분하고 올바른 위치로 옮기는 것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업무를 마치고는 요가의 스트레칭 자세를 취하는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로봇이 얼마나 색깔 분류 작업을 잘하고 자세를 잘 취하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떻게 테슬라는 로봇이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었냐입니다.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다른 제조사 혹은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개발 방법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차이는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카메라를 통한 영상 정보만을 인풋으로 받아 로봇의 팔다리를 움직이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 모든 작업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움직인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 이 기술이 왜 다른 회사와 차별화가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기존의 로봇, 예를 들어 이런 로봇팔을 가정해보면 로봇팔이 특정한 위치에서 어떤 물체를 집어 올린다고 했을 때 로봇팔의 각 관절에 배치된 모터들이 얼마만큼의 토크로 얼만큼 움직여야 하는지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코딩을 통해 6개 관절에 달린 모터 간의 상관관계와 속도, 가속도를 전부 계산해서 반영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터와 모터 간의 상관관계 같은 경우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무시하고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한 다음 계산하게 됩니다. 반면 옵티머스의 경우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움직임 동작을 영상 정보로 획득하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이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더라 라는 식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앞선 영상에서 블록을 옮기는 작업을 로봇에게 가르쳐 줄 때는 한 땀 한 땀 코딩을 해서 1번 모터는 이만큼, 2번 모터는 또 이만큼 움직여서 이 위치까지 움직이고 그 다음 손가락에 달린 모터를 이만큼 펼쳐서 컵을 이만큼의 토크로 잡아 들어 올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옵티머스야 잘 봐. 이 노란색의 블록은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에다 놓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블록은 팔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에다 옮기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마치 아기들을 가르치듯 말입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코딩을 통해 계산해줘야 할 부분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뭔가 첫 번째 방법은 굉장히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모든 로봇은 이런 식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지금 현대자동차에 인수된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사명에 들어간 다이나믹스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 로봇의 다이나믹스, 즉 동력학적 해석을 기반으로 기가 막히게 로봇을 제어해내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쉽게 다른 회사들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만큼 자연스럽고 또 역동적인 동작을 해낸 로봇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조차도 수십 년간 개발 노하우를 축적하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처음 로봇을 선보인 작년 이후 1년 만에 여전히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단 덜 자연스럽고 덜 역동적인 동작이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로봇의 움직임이 그 전에 비해 자연스러웠고 지능은 훨씬 더 뛰어나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거의 독보적인 AI 기술 때문입니다. 영상 기반으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동작을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학습하면 되니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잠시 렉스 프리드만의 팟캐스트의 게스트로 나온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 영상을 보겠습니다. I mean, one of the tests goals I have is can it pick up a needle and thread the needle just by looking? How far away are we from that? Just by looking. Maybe a year. Hmm. Although I go back to I'm optimistic on time. The work that we're doing in the car will translate to the robot. The perception or also the control? No, the controls are different, but the video in controls out. Mhm. The car is a robot on four wheels. The Optimus is a robot with hands and legs. So you can just they're very similar. so the entire machinery of the learning process, Yeah. end to end, is just you just have a different set of controls. Optimus will figure out how to do things by watching videos.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 영상에서 영상 인풋을 컨트롤 아웃풋으로 전환하는 것이 테슬라 AI 개발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지하고 행동하는 기본적인 행동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로봇 그리고 자동차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눈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거리를 측정하고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이 뇌에서 이루어집니다. 뇌 안에 있는 뉴런과 시냅스에서 수조 번의 신호 전달을 통해 이 과정이 움직임, 즉 아웃풋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테슬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 데이터와 뉴럴넷 모델을 통해 인지와 판단을 하고 아웃풋이 자동차의 바퀴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팔이나 다리,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분명 다른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오픈 AI사의 GPT 모델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LLM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학습됩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세상 속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텍스트 기반이고 논문이나 책과 같은 것들도 모두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AI 기술은 오픈 AI가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이 자명합니다. 반면 테슬라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각과 운동 제어와 같은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돌아가는 방향에서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타임즈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챗봇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고 오픈 AI가 현실 세계의 자율주행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으로 입장이 서로 뒤바뀐다면 이 시합은 무조건 테슬라가 승리하는 게임이다. 그리고 이 말은 지난 7월에 창립된 xAI가 5개월 만에 그록 모델을 개발하며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5개월 만에 개발된 그록은 대략 GPT 3.5와 GPT 4 사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리얼월드에서 물리적 상호작용 기반의 AI 기술 개발이 더 어려운 것일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온디바이스 컴퓨팅 파워 때문입니다. 학습된 대규모 모델의 연산을 슈퍼컴퓨터가 아닌 로봇, 자동차에서 그것도 실시간으로 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이 현장에서 영상 데이터를 보고 즉각 연산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슈퍼컴퓨터의 클라우드를 통해 접속하고 통신을 통해 그 결과를 받아야 한다면 그만큼 실시간으로 상황에 맞는 동작을 수행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체 개발한 FSD 칩을 통해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FSD 칩은 테슬라 자동차에 탑재되는 칩으로 영상 정보를 입력받아 처리하는 데 특화된 칩이고 1초에 72조 번의 연산을 수행하는 고성능 칩입니다. 뇌 속에서 뉴런과 시냅스 간의 통신을 벤치마킹한 것이죠. 두 번째는 AI를 학습시킬 데이터의 양 때문입니다. 오픈 AI의 GPT 모델은 텍스트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인터넷상에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데이터들이 모두 AI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반면 물리적 상호작용을 위한 리얼월드 AI는 이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라면 실제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데이터를 얻어야 하고 로봇이라면 실제 로봇이 동작하면서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공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들에게 센서들을 부착해서 일하는 동안 보는 영상 정보나 움직임 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2018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카메라를 통해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의 경우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표지판이나 사람, 차선 등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영상을 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그대로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접목되면서 바퀴를 제어하는 것에서 로봇의 팔, 다리, 그리고 손가락을 제어하는 것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의 로봇이 보여주는 움직임의 자연스러움이나 극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부분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옵티머스에 비해 아직까지 더 우위인 것으로 보이지만 AI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로봇 전문가들과 기업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옵티머스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앞으로 아틀라스보다 옵티머스가 더 빠르게 산업 현장에 투입되어 사람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테슬라가 보여준 비전 기반의 학습을 통한 휴머노이드의 가능성과 최근 거대 언어 모델 LLM의 눈부신 성장으로 휴머노이드에 대한 연구소 그리고 기업 등의 인식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로봇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기술적인 장벽은 로봇이 정해진 딱 한 가지의 일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전 기술과 LMM 기술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자연어로 명령을 내리고 로봇은 사람이 말하는 문맥을 이해하고 카메라를 통해 주변 환경을 파악해 사람이 의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는 스팟이라는 사족 보행 로봇에 GPT를 올려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는 자연어를 이용해 로봇 행동을 제어하는 RT1, RT2와 같은 AI 모델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 모델을 통해 학습한 로봇은 사용자의 추상적인 명령에도 추론을 통해 의미를 해석하고 그에 걸맞은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저거 부숴야 하는데 망치가 없네 어떡하지? 라고 물으면 망치를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물체로 돌이나 바위를 지목해 전달해 줄 수 있고 저기 저 피곤해 보이는 사람에게 음료수 좀 갖다 줘 라고 명령하면 로봇은 여러 가지 음료수 선택지 속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선택해서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로봇 전문가들은 아주 빠른 시일 내 로봇이 우리 주변의 수많은 것들을 대체할 것이고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공개하며 엄청난 규모의 스마트폰 시장을 만들어내고 십수년간 그보다 더 큰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서비스 시장이 같이 창출됐습니다. 작게는 수년 전 개발된 딥러닝 기술이 종래의 모든 영상 처리 관련 알고리즘을 대체해버리기도 했고요. 또 이 시기엔 다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빠르고 많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을지 연구한 사람들의 몸값은 수십 배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 현실이 될 AI와 로봇의 혁명에 우리가 올라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AI와 로봇을 공부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양대학교 휴머노이드 연구실 한재권 교수님은 지금 현업에서 혹은 취미로 뭔가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면 그걸 로봇에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엄청난 시장을 창출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스마트폰 개발을 할 사람이 될 필요는 없듯 누구나 다 로봇 개발하는 데 뛰어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많은 회사들이 스마트폰에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회사들이 스마트폰 만드는 직종보다 10배, 100배로 많습니다. 판교에만 가봐도 수십만 명이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로봇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로봇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서비스가 내가 관심이 있는 직종과 일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는 내가 제일 전문가니까 라는 식으로 사고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앱을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듯이 내가 로봇을 만들 게 아니라 로봇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까를 생각해보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이 바로 블루오션입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아도 로봇이 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간혹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거나 커피를 타는 로봇팔 정도 외에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10년만 지나도 아마 많은 것들이 이미 로봇으로 대체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을 준비하기엔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아직 없으니까 내가 개척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냥 제일 로봇을 잘할 것 같은 기업 주식을 사서 몇 년 묵혀두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다가올 AI와 로봇 혁명에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실 건가요? 댓글로 미래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만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지 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